데이트. 자, 문화예술 플랜 B의 송교성 실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송교성 실장님과 함께 이제 한 달에 한 번 문화예술 현장의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는 시간인데, 일단은 9월에 부산 문학의 이슈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9월은 역시 가을답게 많은 문화예술 행사 소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시민들이 직접 예술을 배워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 교육 페스티벌도 9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현재 이제 문화예술 교육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문화예술 교육에 관해서는 이제 이 방송 통해서 종종 소개를 해주셨는데, 또 정책에 대해서도 또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요즘은 그냥 단순한 기능 교육이 아니라 전인격적, 전 사회적 통합 교육을 지향한다. 이 문화예술 교육의 특징, 개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요즘 문화예술 교육의 특징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주로 학교나 학원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예술을 체험해보고 배워본다는 취지로 기능 중심이나 입시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좀 다양한 세대와 계층으로 그 대상을 많이 확장했고,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해서 평생 교육의 관점에 기초한 보편적인 이제 문화예술 교육으로 계속 확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좀 중요한 것이 각 지역의 어떤 특성과 조건에 맞는 다양한 어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좀 되고 점점 더 확대해 가고 있다는 것이 좀 최근에 중요한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 교육이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예술 교육이란 것을 이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지역의 역사나 정체성, 문화 등을 반영해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들인데, 프로그램 컨텐츠의 개발이나 사업의 운영 또한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좀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좀 중심이 돼서 지역의 다양한 예술인 단체나 예술인들과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의 근대사를 좀 배워보고 학생들이 연극으로 좀 만들어 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부산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고 그걸 영화로 제작해 본다든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또 예전에 좀 찾아보면 이제 부산 기장에 있는 해녀분들과 함께 뮤지컬을 만들어 봤다든가, 아니면 삼복도로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대상으로 글쓰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교육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 우리 부산 시민들도 좋고 또 부산 문화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장기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고요? 예, 문체부하고 이제 진흥원에서 제2차 문화예술 교육 종합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의 종합 계획인데 여러 전략들이 좀 수립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부산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게 이제 문화예술 교육의 지역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좀 중요합니다. 이제 예술 교육이 여전히 이제 중앙정부 중심의 어떤 문화예술 교육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지역화 과제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실천하겠다는 내용을 이번 종합계획에 담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번 계획에서 좀 살펴보면 아직 계획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과정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부산문화재단과 같은 광역문화재단과의 협업을 좀 중심에 뒀다면, 이제는 구 단위의 기초지자체나 재단들, 예를 들면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금정문화재단이나 또 부산진문화재단 등이 있는데, 이런 재단들과 함께 기초 단위 거점에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더 확장하겠다, 이런 정책을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부산에서도 이에 대응해서 자체적으로 부산에 맞는 계획 수립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좀 더 지역 중심으로 잘 수립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이제 좀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즐기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지역과 밀착하겠다, 좀 더 디테일을 들여다보겠다.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 교육 정보를 얻으려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우선 이제 부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 교육 플랫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들어가시면 현재 이제 부산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다 얻을 수도 있고 신청도 가능한데 네. 또 혹시 청소년 분들을 아동으로 두신 학부모시라면 네. 인터넷에서 이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고 이제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주말에 이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매해 새롭게 추진하는데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구군의 문화원이나 문화재단 등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추진하고 있어서 살고 계시는 지역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좀 접속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실 때 이제 부산문화재단의 부산문화예술교육 페스티벌 요걸 말씀해 주셨는데 요건 어떤 겁니까? 네, 이제 부산문화재단에서 2022 부산문화예술교육 페스티벌 와르르 우르르 모야를 어제부터 이제 좀 시작을 했고요. 다음 주 8일 목요일까지 개최를 하는데 예술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전시, 공연 등을 한번 경험해보고 좀 체감해보는 페스티벌로 좀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한번 느껴보는 자리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부산 진구 이제 서면에 있는 놀이마루에서 학교가 상상의 동화나라로 변신 이런 주제로 체험에서부터 전시까지 다양한 어떤 행사들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이제 참여하기가 좀 곤란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그 9월에 문화예술교육 기획자들,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 공동체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주제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실장님도 강의를 하신다고. 강조해놨네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정책들이 계속 이제 그 지역화가다 보니까 그럼 예술가와 기획자들도 어떤 식으로 좀 기획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나 이런 연수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저하고 이제 박진명 생각하는 바다 대표를 비롯해서 다양한 여러 현장의 전문가들이 협업해서 9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약 3일간 뭐 골목과 바다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교육 이야기라는 주제로 수영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어떤 현장 탐방과 사례 공유 워크숍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뭐 기획자분들이나 예술가분들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좀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을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산 곳곳에 문화예술 교육이 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9월달에 가볼 만한 문화 행사 소식 전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가을이라 그런지 이제 글쓰기 교육이 좀 시작이 좀 많이 되는데 우선 부산 작가회의에서 소설 창작교실 소설가와 걷는 소설마당이 9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대청로에 있는 원도심 부산 작가회의 사무실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구와 백년호 서원이 주최하는 글쓰기 수업인데요. 보수동에 있는 보수마루센터에서 이정임 소설가와 함께 미래를 찾아가는 기억의 글쓰기 수업이 9월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에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극단 율도에서 댄스와 연극을 더해서 댄스컬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는데 17일부터 진행이 되는 이 프로그램은 12일까지 이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예술 교육 플랫폼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배워보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번엔 전시 소식 알려주신다고요? 네, 우선 민주공원 기획전시실에서 민중미술전 두 번째 섹션으로 환경, 생태, 생명 주제의 전시 침묵의 바다가 개최가 됩니다. 지난 8월 달에 좀 시작을 해서 10월 23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맞닥뜨린 문명의 위기에 대해서 지구 예술가들의 발언을 좀 비판적으로 담았다고 하고요. 사상구에는 사상생활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엄궁동 출신 만화가 김광석 님이 그리는 6, 70년대 엄궁동 풍경 전시 마음에 새겨진 기억 옛 엄궁을 그리다 전시가 이번 달 18일까지 좀 개최가 되니까요. 늦기 전에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고요. 또 부산 진구와 부산 진문화재단에서 2022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디어 아트 전시를 서면 젊음의 거리 티팩토리에서 바다를 주제로 하는 3D 홀로그램 전시를 선보인다고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수영구 팔도시장 근처에 위치한 공간 힘이라는 대한미술 공간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9월 18일까지 제목이 참 재밌는데 너무 총체적인 문제라서 혁명 말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전시를 오늘날 우리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작가들의 전시를 개최합니다. 네. 요 앞으로 제 개인적인 유행어로 한번 써먹어야 되겠는데 너무 총체적인 문제라서. 뭐 나오는 문구라고 좀 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공연 소식도 있네. 세계 여성 공연 예술 축제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지난달 26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제2회 세계 여성 공연 예술 축제가 영화의 전당과 북구 창조문화활력센터 소극장 624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세계 여성 공연 예술 축제는 공연 예술이 품고 있는 어떤 적극적이고 밀도 있는 소통 가능성을 발판 삼아서 여성은 누구인가, 세계 여성들은 무엇을 향해 걸어 나가고 있는가, 뭐 이런 동시대성을 관통하는 다양한 어떤 목소리를 담고자 만들어진 축제라고 합니다. 올해가 제2회인데요. 이번 올해 슬로건은 이제 말하고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다라는 슬로건이고 4개국의 13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금토일 계속해서 공연도 있고 온라인 행사도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보시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9월 4일 오후 4시에 열리는 폐막식에서 현대무용과 스트릿 댄스를 혼합해서 광활한 바다와 해녀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폐막작 해녀가 그 공연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술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나서 왜 우리 소식은 안 전해주지? 이런 말씀도 좀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가되는 대로 계속해서 다 이제 뭉뚱그려서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영도 문화도시에서 공연 배달을 접수를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이제 영도 문화도시 센터에서 이제 당신을 위한 예술 배달이라고 해서요. 영도구 내에서 여건상 문화예술 경험이 좀 적은 공간이나 사람을 발굴해서 뭐 시간, 거리, 마음 접근성을 고려해서 찾아가는 기획형 공연 배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영도구에 거주하거나 또는 영도구에서 뭐 활동하는 개인의 사연을 접수받아서 선정된 분들께 직접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월 15일까지 좀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영도에서 이제 뭐 사시는 분도 해당되시겠지만 뭐 영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영도 문화도시 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무실로 노래 하나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참 멋진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정말 문화예술로 또 풍성한 9월이 되는데 이제 끝으로 매달 부산의 문화적 명소들 추천해 주고 계신데 이번 달은 어떤 곳 추천해 주십니까? 예, 뭐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산 문화예술 현장에 좀 소중한 곳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달은 이제 앞서 문화예술 교육 페스티벌 장소로 말씀드린 놀이마루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전동에 있던 중앙중학교를 기억하시는 아마 시민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옛 중앙중학교의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지난 2016년에 개관한 청소년 복합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서면에 있는 이제 시립부전도서관 맞은편 그리고 옆에 뭐 NC백화점 옆쪽이라서 아마 찾아가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곳은 이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과 진로 융합형 체험 공간으로 다양한 어떤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가족 단위로도 좀 방문하기 좋은 곳입니다. 놀이마루라는 이름은 최고라는 뜻의 마루와 즐거운 놀이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순우리말이라고 하고요. 놀이마루 한번 들으면은 뭐 잘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폐교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든 공간. 그 보통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 뭐 문화예술 진로 융합 체험 프로그램과 또 뭐 삶의 행복을 더하는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 다양성 확대를 위한 복합 문화 프로그램 이렇게 크게 4가지 주제에 걸쳐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마침 또 2022 놀이마루 하반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9월 6일까지 이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보면 이제 뭐 연극놀이, 치어리딩, 뭐 이모티콘 만들기, 의상 디자인, 예술로 힐링 요리 프로그램, 뭐 비밀기지 만들기, 동화 만들기, 직장인 밴드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직업 체험으로서 또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또 일반 시민들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놀이마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쩌다가 한 번씩 가보면 뭐 전시 같은 것도 조그맣게 많이 하고 있어서 꼭 교육 프로그램 참가가 아니더라도 한번 쓱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산에서 폐교를 활용한 문화공간 사례
사례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까? 예, 뭐 그 사실 이제 소개해드린 네네. 놀이마루가 이제 폐교 활용의 모범 좀 사례로 전국적으로 각광을 좀 받고 있기도 하고요. 네네. 비슷하게 이제 옛 영도 동삼중학교를 활용한 영도 놀이마루도 이제 좀 네. 최근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뭐 동구 초량동의 옛 부산 디자인고 자리에 문을 연 어떤 부산과학체험관이나 또 일광초등학교 항리분교에 문을 연 항리기후변화교육센터, 또 기장중에 있는 기장중을 철마 분교장을 리모델링한 부산 유아놀이 꿈터 등이 있고요. 네네. 사실 이제 최근 인구 감소 등으로 폐교가 조금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교들을 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 교육 공간으로 네네. 좀 활용하는 방안들을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예. 네. 자, 부산의 문화 관련한 소식들 한 번에 쭉 훑어주셨는데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플랜 B 문화예술 송교성 지식공유실장이었습니다. 예. 밖에 비가